이 시간에는 58강, 그러니까 전 시간에 계약 성립 부분에서 청약 부분을 봤기 때문에 승낙 부분과 다음 이제 우리 민법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낙의 의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가로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고 밑에 양가로 3번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겠죠. 1번 보시면 승낙은 청약에 서로 대응하여 상응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이른바 객관적 합치. 내용이 일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의사표시 해석상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이 조문입니다. 534조. 네,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계약 성립에서는 조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에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1억에 매도하겠다는 청약.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을이 내용이 일치가 되는데 내가 9천이면 사겠다.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는 매수. 얘가 승낙을 했지만 이 승낙은 지금 변경을 가했죠. 그러니까 내용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 일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지만 요 승낙, 변경을 가한 이 승낙을 이제 을이 새로운 청약한 걸로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갑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확인하실 것은 만약 을이요 9천이면 사겠다라고 했는데 갑이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야 내가 그냥 처음대로 1억 원에 살게 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조문을 보니까 그 청약에 1억짜리 매도 청약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거절당한 이 1억 원짜리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실효된다. 여기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가 처음부터 다시 1억에 살게 라고 해도 이미 이 1억 매도 청약은 실효가 됐다는 겁니다.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따라서 원래의 청약은 실효되고 그 청약의 상대방이 생각을 고쳐서 원래의 청약 1억에 대해서 승낙할 수 없다. 해봐야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2번에는 교차 청약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교차 청약은 예를 들면 갑이라는 친구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평소 이 노트북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친구에게 4월 1일 날 야 이거 너 100만 원에 살래? 매도 청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청약이 을에게 편지로 보냈기 때문에 4월 3일 날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월 3일 날 도달하기 전에 을도요 이 노트북을 사고 싶어가지고 가령 4월 2일 날 매수 청약을 했고 그 매수 청약이 4월 4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아직 갑의 매도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을이 그냥 매수 청약만 한 겁니다. 서로 뭐만 했느냐? 매도 청약했고 얘도 매수에 청약을 했고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분명히 계약은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 합치가 뭐였냐면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였습니다. 객관적 합치는 뭡니까? 내용이 맞아떨어지는 거. 100만 원에 팔겠다고 하고 있고 100만 원에 사겠다고 하고 있고 주관적 합치는 뭐가 됩니까? 상대방이 일치되는 것. 그래서 교차 청약의 핵심은 동일 내용이 상호 교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계약의 성립의 실질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 굳이 이때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이때 언제 성립하느냐? 이 계약은. 네, 그러니까 이때 우리 조문에는 양청약이 도달한 때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시에 도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외적이겠죠. 동시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표현은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했을 때. 그럼 결국에는 며칠이 된다는 겁니까? 양청약이 도달한 때는 바로 4월 4일 날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네, 그 내용들이 2번과 3번에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바로 교차 청약이다. 다음 이제 주관적 합치 나와 있습니다.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이른바 주관적 합치. 그러므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는데 청약과 달리 승낙은 특정인, 즉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2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그러면 이건 이제 532조가 되겠고요. 이것도 조문 그대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는 어떤 지문이 나왔냐면요.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면은 그 중에 골라가지고 책을 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이 배달이 됐을 때, 이 책 마음에 드네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었다. 또는요, 중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밑줄을 그었다. 그러면 그 밑줄 그은 때, 이름 적은 때,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서점 주인이 지금 청약을 한 거죠. 서점 주인이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밑줄 긋고 책을 사용했다라는 걸 나중에 안 때가 아니라 밑줄 긋고 이름 적은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가령 매도 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책을 줄을 그어가며 읽는 행위라든지 또는 팩스를 통하여 호텔 객실의 예약 주문을 받고 어느 방을 비워서 청소해두는 행위에 의해서도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밑줄 그은 때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승낙 기간은 이미 우리가 청약의 구속력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청약의 구속력을. 그래서 승낙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가 도달해야 되고요. 다음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니까 계약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승낙이 연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가령 4월 1일 날이요. 4월 1일 날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4월 20일을 승낙 기간으로 정했다. 그래서 이 청약의 의사표시가 4월 3일 날 상대방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약은 이때까지만 구속이 되니까 이때까지 지금 승낙의 통지를 도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갑이 청약을 했을 때 을이라는 애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고민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 4월 19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승낙 기간을 넘어서 4월 21일 날 도달이 됐다. 그러면 승낙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가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약은 성립되지 않겠죠. 왜냐? 이미 청약은 4월 20일자로 효력을 잃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 연착된 승낙은 늦게 왔죠.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을이 청약을 한 셈이 되고 결국 갑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은 통상의 연착이고요. 통상의 연착. 고민을 너무 오래 했죠. 그게 아니라 4월 3일 날 을에게 승낙의 통지가 도달했을 때 을은요. 그거 꼭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4월 5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월 20일이 아니라 4월 22일 날 도달했다. 연착은 연착이지만
얘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뭔가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연착. 그게 이제 우리 조문에는요. 그냥 통상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의 발송이었다라는 거. 이때는 자 여러분이 한번 의뢰 입장이 돼 보시면요. 4월 20일까지 승낙 기간이어가지고 넉넉하게 4월 5일 날 발송을 했죠.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는 그 제기간 내에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이 성립됐다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준비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 사고 연착의 경우에는요. 갑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냐? 이 연착의 통지. 그리고 만약에 4월 21일 날 지연의 통지를 했으면 이때에는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승낙은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1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작은 동그라미 2번. 다만 승낙의 도달이 승낙기간을 도과하여 연착된 경우에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청약자 측에서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그에 대해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다. 3번 사고 연착. 한편 승낙이 연착이 되었으나 그것이 통상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발송된 경우 이제 저희 시험 등에서는요. 편지에 찍힌 우체국 소인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 네, 이런 식으로 예를 줍니다. 이때에는 특별한 규율을 받는다. 이 경우에는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에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계약의 성립이 좌우가 된다. 즉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5번 다만 청약자가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자 4월 22일 날 도달했는데 그 전에 4월 21일 날 이미 야 안 왔다 4월 20일까지 지연에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다시 연착의 통지를 해줄 필요는 없겠죠.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무조건 외워져 있어야 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그래서 만약 4월 5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해 가지고요. 4월 7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승낙기간 안에 도달했죠. 네, 그러면 이 계약은 531조에 의해서 4월 5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4월 19일 날 발송했는데 승낙기간 안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때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요. 그러면 조금 여기서 사고 연착의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은 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언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느냐. 4월 5일 날 불연착 간주되면 4월 5일 날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네, 그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법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네, 그 내용 받으시면 되겠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요. 간단한 겁니다. 조문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압을이 갑소유의 제주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은요. 이미 3월 1일자 낙뢰로 전부 다 소실되어 있더라. 이처럼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불능인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 원시적 불능. 그러면 둘이 이러한 약속을 해봐야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요. 자, 보십시오. 갑이란 애가 만약 3월 1일 날 벼락 맞아가지고 건물이 소실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러한 계약은 체결하면 안 되죠. 그러함에도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체결한 데에 과실이 있다. 체결상의 과실 책임. 요걸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을이 갑에게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고 을은 어때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해야 되겠죠. 만약에 을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러면 전혀 이러한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이때는 이 손해는요. 계약이 체결됐으리라고 믿은 손해 신뢰이익을 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한도는 이행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거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자체가 쭉 풀어져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례 박스에 있는 판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번 한편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에 관한 569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서만 규율이 되기 때문에 535조에 기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판례 내용을 보시면 계약 면적이 실제 면적에 미달한다. 실제 면적. 네. 이때 미달한다. 그럴 때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일정한 경우에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요. 무효를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를 전제로 하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밑줄을 보시면 무효일 때 문제가 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무효일 때 문제가 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의 문제는 이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 확인하시고요.